자, 과학기술 11강 부분인데요. X선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방법과 또 우리가 이 X선을 투과해서 그 재료가 무엇인지, 자, 이것을 우리가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렌트겐에 의해 발견된 이 X선은 자, 0.01에서 10 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입니다. 파장이 상당히 작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짧아. 자, 그래서 이것을 가시광선의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인데 비해서, 자, 수백, 400에서 한 700 정도 나노미터가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빛이야. 전자기파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비해 X선의 경우는 0.01에서 10 나노니까 엄청나게 지금 짧은 파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가시광선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시광선, 화살표 윗부분에 보시면, 이거보다 짧은 자외선이 있고요. 자외선보다 더 짧은 X선, 감마선. 이거는 외려 더 짧습니다. 짧은 파장이고, 반대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게 이 적외선 마이크로파가 있어요. 라디오파,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이거는 이제 700 이상의 어떤 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X선은 가시광선에 비해서 상당히 파장이 짧구나. 이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우 짧은 파장을 이렇게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짧은 파장이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거냐? 자,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어떻게 된다? 바로 큰 에너지. 자, 여기서 파장이 짧을수록 큰 에너지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물체를 투과할 수도 있다. 투과, 내부를 통과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투과, 이런 단어 아시죠? 자, 그래서 X선은 파장이 매우 짧아서 이 재료의 표면뿐만 아니라 자, 아까 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내부의 정보를 분석할 때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골절이 되거나 이럴 때 X선, 이거 촬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X선은 어떻게 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가? 자, X선의 이 발생에 대한 이야기네, 방법. 이 진공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자, 수십 킬로볼트의 보존압을 가하게 되면 음극에 이 금속 필라멘트가 가열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지금 보존압을 가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이 금속 필라멘트가 가열이 되는데 이 금속이 가열이 되면 금속 표면으로부터 이 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열전자 방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압이 가해졌을 때 그 물체, 금속 표면으로 지금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열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 현상으로 금속 필라멘트에서 튀어나온 이 전자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에 의해 양극 쪽으로 어떻게 가속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때 그 전자가, 아까 이게 튀어나왔던 전자 있죠? 이 전자가 큰 운동 에너지를 유지한 채 양극의 금속 표적을 때리게 되면, 자, 지금 전자가 양극 쪽으로 빠른 속도로 가. 그러면 그쪽에 있는 금속 표적과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X선이 방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압이 가해졌어. 그러면 열이 발생되면서 전자가 튕겨져 나와. 근데 이 튕겨져 나온 전자가 양극적으로 빠르게 가면서 금속의 표적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거기서 X선이 방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이 가속된 전자의 이 운동 에너지의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전환돼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금속 표적, 온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금속 표적이 녹지 않도록 금속 표적을 냉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식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아래 이 방출이 된 X선에 대해 가로축의 파장, 그리고 세로축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X선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이 X선 스펙트럼에는요, 이 바늘 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두 개의 봉우리가 관찰이 되며
이 두 봉우리를 각각 K 알파, K 베타로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이죠? 여기 어디에 지금 뾰족하게 튀어나왔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보면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형태로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X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뾰족하게 이렇게 K 알파, K 베타 이게 이렇게 자, 밑에 있는 건 일본 그 X선인데 갑자기 어느 위치에서 갑자기 어떤 금속 표적을 맞추고 이게 반사가 되어 나올 때 자, 이렇게 지금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요? 자, 일정하게 자, 그것이 자, 이렇게 K 알파, K 베타 형태로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뾰족하게. 바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금속 물질의 특징을 보여주는 바로 이 특성 어떤 X선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금속의 한 종류인 이 몰리브덴의 경우 0.05에서 0.25 나노미터 사이 X선이 방출이 되며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자, K 알파와 K 베타는 각각 0.07 나노미터와 0.06 나노미터입니다. 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지금? 화장은? 지금 오히려 K가 크죠? K 알파가 크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저기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에 보시면 K 알파가 외려 지금 더 낮고 그 다음에 K 베타가 더 뾰족하네요. 더 높잖아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파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 파장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파장이 길고 짧고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제가 요 밑에서 따로 좀 할 건데 자 여기 하나의 파장이라면 마루가 있고 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마루와 마루, 또 볼과 볼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파장이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 파장은 상대적으로 K 알파보다 K 베타가 더 짧다. 이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세기하고 여기 있는 이 세기와 그 짧기, 파장의 짧기는 지금 달라요, 지금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K 알파와 이 K 베타의 경우 자, 파장으로 본다면 외려 어떤 게 K 알파가 파장은 더 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 파장은 지금 어떤 게 자, K 베타가 짧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개하고 이건 지금 세 개를 그려놓은 거고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이 그림으로 봤을 때 파장이 짧은 K 베타가 더 세게 더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세기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K 알파와 K 베타 같은 특성 스펙트럼이 나타난 이유는 이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갇혀있는 전자들이 이 차지할 수 있는 안정된 에너지 준위가 이 불연속 에너지 값이 여기는 이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이 이렇게 특성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그림과 같이 자 어떻게 KLMN 자 이런 불연속적인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이 K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가속된 전자에 부딪혀 튕겨나가면 자 아까 어디 있었어? 자 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열전자 방출에 의해서 전자가 튕겨져 나온다고 그랬잖아. 바로 그거야. 이 가속된 전자 부딪혀 튕겨나가게 되면 L이나 M과 같이 더 높은 준위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낮은 에너지 준위의 K로 떨어지면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핵이 있으면요, 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돌아요. 일정한 궤도로 돌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이 안에 있는 낮은 에너지의 값인, 자, 준위인 위치에 있는 이 K가 있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돼 있어? 이 궤도를 돌고 있는데, 아까 밖에 있던 다른 외부의 전자가 전자 방출에 의해서 튕겨져 나와서 자, 이 안에 들어와서 얘하고 부딪혀버린 거야, 지금. 여기는 이 전자는.
이 핵 주변을 도는 K 궤도를 돌고 있는 여기 와서 부딪혀버렸어.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이 K 궤도를 돌았던 이 전자는 어떻게 되죠? 밖으로 튕겨져 나가요. 그럼 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것보다 높은 준위에 있는 누가? 여기 있는 지금 L이죠. L. 더 큰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이 자리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더 큰 궤도를 돌았어. 그 에너지 값이 더 큰 녀석이 여기 있는 작은 궤도의 K값, 여기로 내려오게 되면 얘는 지금 에너지가 큰 녀석이었는데 그거 중에 아래에 있는 작은 에너지 값으로 내려왔으니까 거기 일부분의 에너지가 남겠죠. 그 남은 만큼이 그것이 어때요? 방출이 되는. 이해되시나요? 자, 바로 그건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자, 이 K의 파장이 있는데 자, 요 녀석이 L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K 알파가 되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값이었던 M에 지금 K가 만약에 이 전자가 없어지면 튕겨져 나가면 그 자리에 M의 위치에 있던 녀석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K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얼마만큼의 값? 자, 여기 있는 지금 바로 요만큼이 될 거예요. 자, 결국은 여기 있는 요것과 K 알파하고 그 다음에 K 베타의 값이 있죠? 자, 이것은 결국 여기 있는 뭐와 뭐의 값? 여기는 M의 값에서 L의 값을 빼준 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지? 한 녀석은 지금 어디에서 자, 지금 L의 위치에서 지금 어디까지 K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이 K의 전자 하나가 이게 튕겨져 나갈 때 저 M의 위치에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자, 여기 있는 K의 값, 이 위치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게 K 베타가 되는 거니까 자, K 알파와 K 베타의 차이는 얼마만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M에서 L을 뺀 만큼,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계속 갑시다. 자, 이러한 어떤 특성 스펙트럼은, 자, 특성은 어떤 거야? 이 위에 있는 바로 이 부분. 자, 여기도 하나 있고, 이 부분도 또 하나에 뭐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K 알파와 K 베타의 값이 뾰족하게, 이게 뿔 모양으로 튀어나왔죠? 이것도 특성 X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두 개의 어떤 물질에서 바로 뭐가 전자가 튕겨져 나왔고, 거기서 X선 방출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네, 지금. 자, 그래서 밑에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여기 있는 이러한 특성 스펙트럼은 KLMN과 같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표적 물질로 쓰인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L에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서 방출되어 있는 것이 K 알파값, 그리고 M에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 방출되는 것이 바로 K 베타가 각각 고유한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핵 주변을 도는 전자의 위상, 이 위치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는 결국 여기서 이 M하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 M의 이게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도는 궤도와 이 L이 도는 이 궤도가 있겠죠? 여기에 이것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K 알파 값과 K 베타 값이 달라집니다. 이건 물질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밑에 전자기파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 발생된 X선으로부터 특정한 파장을 갖는 단파장의 X선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단파장을 이용하게 되면 금속의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많이 쓰는 게 결국 어디서 쓰고 있어? 우리가 우리의 신체에 이렇게 이걸 X선을 투과를 해가지고 그 신체 내부에 뼈가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장기의 어떤 상태 같은 걸 보지만 실제 그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이 금속 같은 이 금속의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내부의 구조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쓴단 말이야. 이 금속의 결정 구조를 갖는데 이 결정은 금속이라는 건 나름대로의 이 결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결정 여러 가지 원자로 해갖고 이 분자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결정은 원자가 층층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 구조인데 각체는 X선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우리는 그냥 금속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금속은 일정한 층을 이루는 거야. 이 층이 쌓여서 하나의 금속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각 층마다 일정하게 우리가 X선이 투과가 됐을 때 그건 일정한 각도로 각각에서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튕겨져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아까 우리 몇 번? 자, 요 6번의 그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금속의 층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죠? 자, 그러면 이 층에 따라서 어떤 녀석은 자, 일정하게 지금 자, 감마의 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 세타의 각도로 해서 이 감마의 파장만큼씩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러면 파장은 일정하네요, 지금. 왜? 자, 여기 여러분 6번 문제에 보시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길이. 이게 바로 이 감마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뭐야? 파장이잖아. 골과 골 사이가 또 파장이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일정하게 이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때? 여기에서 입사각은 지금 세타각을 갔는데,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따라서 각 층마다 튕겨져, 반사되는 각도가 다른 거죠. 이렇게. 그 층이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층에서 이렇게 각각 이 튕겨져 나와 반사가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자, 요건데, 자,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때 이 두 개가 이 반사가 일어날 때, 자,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자, 이때, 표면에서 반사된 X선과 표면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나온 X선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대요.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 보강간섭, 상쇄간섭. 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보강간섭은요, 같은 위상으로 중첩이 되어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고, 상쇄 간섭은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중첩이 되어서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로 내려갑니다. X선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마루.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파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초록색의 파장이라고 본다면 어느 부분을,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마루, 여기를 마루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랫부분 여기를 뭐라고 하고요? 볼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때 마루와 마루 사이, 골과 골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파장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 X선의 경우는 파장이 되게 짧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K 알파와 K 베타가 있으면 K 베타가 K 알파가 보다는 그 파장이 더 짧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나온 이 X선의 마루와 그 다음에 이때 골이 표면에서 반사된 X선의 마루와 골, 이게 이 골과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때 반사된 X선은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이 체대로 생기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자, 즉 표면을 투과하여 아래의 원자층에 의해 반사되어 나오는 이 X선의 경로와 바로 표면에서 반사된 X선의 경로차가 마루와 마루의 거리인 파장의 정수배일 때, 두 배, 세 배일 때 이 보강 간섭이 체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좀 가볼게요. 자, 두 개의 파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의 파장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초록색의 파장이 있단 말이야. 자, 요때,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지금 빨간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 파장이 어때요? 같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서로 간에 이게 합쳐져서 어떻게 증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되게 합쳐져서 어디로? 이 위쪽에 있는 이쪽 요 파장 위로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 해.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초록색과 빨간색의 이 파장이 서로 증폭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결국 커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 보강 간섭이 일어난 부분이고. 자, 거기에 비해서요. 자, 여기 있는 가운데 부분은 이 골 부분인데. 자, 여기 이 빨간색은 골이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초록색은 위쪽을 향하고 있죠. 그럼 이 녀석들은 서로 간에 지금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쇄가 일어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차만큼의 아래로 골이 생기겠죠.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 결국 이게 상쇄 간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장이 같은 방향일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빠르겠네요. 같은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 방향이 된다면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속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층간의 거리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입사하는 X선의 파장이 고정되어 있다면, 자, 파장은 고정이 되어 있어. X선의 파장은. 이때 최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입사각은 바로 거기에 각도가 있겠죠. 빛이 들어가서 이것에 의해서 반대로 반사되는 이 금속의 종류에 따라 이것은 다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이 미지, 알 수 없는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우리는 짐작. 왜? 여기에 따라 그 특정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면 그 전자가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가서 얘가 금속 표면이나 그 안의 층 여기를 막고 얘가 다시 어떻게 반사가 되면서 일정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 이거는 물질마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 이게 어떤 물질이구나. 이 안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직접 열어보거나 잘라보지 않아도 이 투과가 되는 이 반사각에 따라서 이게 어떤 물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